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임종석 씨 참으로 몹쓸 사람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를 냈던 시민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한 택시 부착 홍보물이 민주당 색상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또 사용이 중단됐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질문을 던지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를 해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두화 변호사님. 이 문구,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물음. 사실 이 물음은 유권자들한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어떤 캠페인 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는 어떤 부분이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관위는 이제 공직선거법 90조에 보면 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수막 설치가 안 된다고 한 건데 저 내용이 들어있는. 근데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질문을 못하면 언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보궐선거 끝나고 하나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질문을 이제 이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판단 기준에서. 근데 그 질문이 이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유권 해석한 걸 찾아보면 판례나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함을 침해하는 탈법적 행위 그 질문을 차단해야만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차단해야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나요? 오히려 하게 둬야 공공의 이익이 확보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러면 성평등을 위해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생각하게 한대요. 연상시키게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단체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그 피해자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도와준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이 선거 이런 질문까지 금지해야 되나 이러면 선거 제도를 그리고 선거법을 다시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단체들은요, 유권자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여러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정의당에서는 이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임종석 씨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치러지는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임종석 씨 참으로 몹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입니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정당이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박영선 후보의 사과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한 신용에 불과하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허한 사과가 부른 2차 가해입니다. 심지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몹쓸 사람이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는데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가
공개 기자회견을 한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고요. 박영선 후보는 심지어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마당에 왜 자꾸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받는 이런 자꾸 입장 발표가 나오는 거죠.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의 저 입장 발표는 다들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 네. 선거의 악재라면은 가급적인 발언을 이제 자제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선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것, 뭐 이런 목적 하나 때문에 저렇게 말을 제가 하는 이제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묻히게 된 건데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그 사이에 흐르는 내면에는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이게 내면에 흐르고 있냐면 성추행은 성추행이고 그분의 업적은 정치적 업적은 업적 아니냐. 따로 공과를 따로따로 하자 네. 하는 그런 내면의 저변의 흐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2차 가해가지고 네. 이 2차 가해는 1차 가해 못지않게 그 사람한테 전체 인생, 인격을 모독하고 인생을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 올라가가지고 만약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다 아마 처음 쓸 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